지난 상승장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이 아파트가 요즘 제일 인기 많아요. 전용 84타입이 지금 7억 8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덜컥 아파트를 계약해버렸습니다. 이사 후 2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이 8억 7,700만 원에 거래됐기 때문인데요. 우리 그때 계약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좀만 늦었으면 거의 1억 더 주고 살 뻔했어.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벌써 9천만 원 벌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부부의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요즘 서울로 집중된 정부 청사들을 세종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오늘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0년 민수씨네 부부는 세종시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직장 동료로부터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주말마다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남들은 지금 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어. 아직도 멀었대. 더 오를 거래. 당시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핫했습니다. 정부 청사들의 이전 등 굵직한 호재로 매일같이 신고가를 기록했죠. 뉴스와 유튜브에서는 세종시 부동산을 엄청 띄웠고 아파트 가격은 계약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또 세종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며 자신있게 말하는 지인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될 거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해. 그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우린 어차피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대출 받아도 문제없어. 최대한 영끌해서라도 사자.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부부는 세종시 도담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7년식 580세대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앞으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84타입이 지금 7억 8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 매물도 지금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단지와 소개받은 집 내부를 둘러보며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84타입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매수하고 벌써 1억 넘게 올랐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부 호재 믿고 들어가라 이런 말들로 도배됐습니다. 한 부동산 칼럼에서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2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7,7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8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거의 1억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9천만 원 넘게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내 부동산에 급매라는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죠.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그리고 우린 실거주니까 상관없어.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초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4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네이버 부동산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1층의 호가 매물은 5억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집값 왜 이래요? 2억 4천만 원이나 떨어졌던데.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릴 걱정 없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이 다시 뜬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26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8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 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30% 하락한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캐슬앤 파밀리에는 2019년식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7월에는 8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약 46% 하락했습니다.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 대세 상승장과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3, 4천만 원씩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갭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정부 청사들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올해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수요에 비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부동산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경매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500만 원에 감정된 꼬마 빌딩이 현재 평당 1,0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전 10억 가던 토지는 현재 6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